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세상에는 아라크노포비아를 겪고 있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 거미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인데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나무랄 수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게 다리도 4쌍이고 눈도 많은 이 생물을 무서워하는 건 충분히 공감할 만한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 생물이 오늘 영상의 주인공입니다. 여기는 토픽입니다. 이번에는 세계 각지에서 모은 가장 개성적인 거미 탑5를 소개합니다. 편안하게 즐겨주세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망거미. 투망거미라고 하면 판타지 영화나 공상소설에 나올 것 같은 거대 몬스터가 연상되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로 도깨비 거미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 거미는 아주 작은 몸집을 가진 동물입니다. 평균 몸 길이는 3cm도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그에 비해 아주 긴 다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긴 다리와 관련된 어떤 특징 때문에 이번 랭킹에 선정되었죠. 바로 다른 거미들처럼 사냥감이 걸리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스스로 사냥감을 향해 그물을 던진다는 점입니다. 투망거미는 비단실 같은 망을 엮어 다리 사이에 놓습니다. 던지기 전에 이 그물의 끝을 몇 번이나 잡아당겨 사냥감을 포획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힙니다. 이 거미는 낮에는 잘 활동하지 않고요. 예외도 있지만 사냥을 시작하는 것은 주로 해질녘입니다. 또 이 도깨비 거미는 기본적으로 작은 벌레를 먹고 사는데요. 귀뚜라미과 벌레, 개미, 딱정벌레목, 때로는 다른 거미들도 잡아먹습니다. 이 거미와 만나기 위해서는 호주, 뉴질랜드, 아프리카, 남아메리카나 인도 같은 곳에 가야 합니다. 운이 좋으면 실제로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만약 만나셔도 무서워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안전한 생물이랍니다. 바기라 키플린지. 정글북의 독자라면 이 거미 이름이 낯이 익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책의 작자는 영국인인 러디어드 키플링으로 그의 작품인 정글북 속에도 바기라라는 표범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영웅과 이 거미에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중요한 점은 책에서의 표범은 인간에게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작품 중에서 표범이 육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표범이 다른 동물을 먹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바기라 키플린지의 생태도 이 표범과 비슷합니다. 바기라 키플린지는 기본적으로 초식이며 특히 아카시아 잎과 꽃의 꿀을 먹습니다. 거미로서는 특이한 식성이죠. 하지만 가뭄이나 기타 이유로 인해 필요한 식물이 부족할 때는 바기라 키플린지도 다양한 먹이를 먹습니다. 육식으로 바뀌어서 다른 거미를 사냥하기도 합니다. 만약 창문 너머로 아카시아가 자라있더라도 바기라 키플린지를 찾으러 나가지는 말아주세요. 이들은 중앙 아메리카, 정확하게는 과테말라, 벨리즈, 코스타리카, 멕시코에서만 서식하고 있답니다. 재미있는 것은 세계에는 그 밖에도 정글북을 따서 이름 붙인 거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게이나 아켈라, 메슈아. 1896년 바기라 키플린지의 존재를 최초로 발견한 패컨 부부는 아마 정글북의 팬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스콜피온 스파이더. 이 거미는 이름을 통해 아마 그 특징을 추측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독침이 묻은 꼬리를 머리에 떠올렸다면 잘 맞추신 거예요. 스콜피온 스파이더의 몸에는 언뜻 꼬리 같은 특이한 돌기가 있는데요. 그 끝은 더 잘게 쪼개져 있어 마치 뾰족한 가시 같아 보입니다. 이런 돌기는 암컷만의 특징으로 수컷에게는 없습니다. 전갈과 달리 이 거미는 꼬리를 공격에 사용하지 않는데요. 돌기 그 자체는 너무 부드러워서 먹이에 상처를 입힐 수조차 없답니다. 꼬리는 단순한 위장으로 덮쳐오는 포식자를 위협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스콜피온 스파이더는 주로 나무 위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위험이 닥쳤을 때는 마른 잎이나 장가지인 척 몸을 숨깁니다.
이럴 때 꼬리가 큰 도움이 되어주는데요. 이 희귀한 생물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무서운 생물의 서식지로 가장 대표적인 곳, 바로 호주입니다. 스콜피온 스파이더가 발견되는 곳은 정확하게는 대륙의 동쪽이나 그보다 더 남쪽의 태즈메이니아입니다. 이들은 인간에게 생명과 직결될 정도로 위험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물리면 상당히 아프고 부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일부러 위험에 몸을 노출시키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골든휠 스파이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미는 아프리카 대륙의 건조한 나미브 사막에 서식하고 있으며 황금 바퀴거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거미는 둥지를 틀지 않는데요. 그의 생태를 보면 영웅이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그의 목숨을 원하는 포식자들로부터 몸을 숨기고 있다가 밤이 되면 먹이를 찾아 나섭니다. 골든휠 스파이더의 천적은 같은 사막에 사는 벌입니다. 이 벌은 거미를 사냥할 뿐만 아니라 자손을 남기기 위해 마비시킨 거미의 몸에 알을 낳기도 합니다. 이들이 모래에 몸을 숨기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본능일 겁니다. 거미는 하루 종일 모래 50cm 정도 깊이의 구멍을 파 위험으로부터 몸을 숨깁니다. 그래도 집요한 벌은 모처럼 만들어 놓은 피난처를 쉽게 발견해내는데요. 거미는 다리를 휘저으며 저항하지만 벌은 기죽지 않습니다. 결국 거미는 과감한 수단을 취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이 거미가 이번 랭킹에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골든휠 스파이더는 위험이 닥치면 독특한 둥근 모양이 되어 사구 위를 굴러갑니다. 그 속도는 초속 1m, 1초에 약 45번이나 회전합니다. 불행하게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내리막 경사일 때뿐입니다. 역풍을 거슬러 움직이거나 경사면을 오르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문짝거미. 이번 영상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은 그와 딱 어울리는 이름의 소유자,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문짝거미라 불리며 그리스어의 원과 장식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사이클로코스미아라고 하는 학명을 가진 절쪽 동물입니다. 이 거미가 그런 이름을 갖게 된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거미의 몸은 깨끗이 절단된 것처럼 되어 있고 단면이 평평하고 깔끔하게 끝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면에는 키친질의 특이한 원반이 붙어 있고 여기에 힘줄이나 콤이 들어 있습니다. 또 원반 가장자리에는 몸을 지키는 가시까지 있습니다. 이 단면은 마치 도장을 연상시킵니다. 보통 이들은 땅바닥을 수직으로 파내어 깊이 15cm 정도의 구멍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미 자체는 2.5cm에서 5cm 정도의 크기입니다. 문짝거미는 이 피난처 입구에 키친질의 원반으로 된 뚜껑을 덮는데요. 그 부분은 밖에 나와 있는 채입니다. 이들의 본래 서식지는 중국, 태국, 미국 남부입니다. 또한 이 문짝거미는 공격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나라에 살고 계시고 사막에서 무언가 묻혀있다라고 생각된다면 그곳을 들추지는 말아주세요. 동전인가 했던 것이 거미 엉덩이일 확률도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거미는 오늘날 살아있는 것 중 가장 오래된 종입니다. 거미의 조상이 최초로 나타난 것은 1억 년이나 더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연령대도 고생물학자에 의해 확인된 것에 불과하죠. 그러니 그 이전에 생존해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거미가 가장 인상에 남으셨나요? 혹시 더 알고 싶다라고 생각된 거미가 있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쩌면 이런 거미들을 실제로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